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오늘 투자 어땠어? 라는 질문에 몰라. 이 말은 할 말이 있는데 못하는 거고 그냥 그랬어. 이 대답은 할 말이 있는데 안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투자 수익표, 성적표 어떠셨습니까? 몰라. 그냥 그랬어. 이런 대답이 나오신다면 오늘 부진한 수익을 감추시려고 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단어 뒤에 숨겨진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저희 오늘도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 살펴보고 그에 맞는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규태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띵동 지옥만 없을 뿐 우리 투자자분들을 대변해서 날카로운 질문 드릴 거예요. 각오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광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잘 안 다루는 종목까지 한번 다뤄보려고요. 알테오젠 보이시나요? 디알텍, 한국화장품 보이고 대형 종목으로는 MC넥스, 위메이드, 오이솔루션까지 살펴집니다. 뭐부터 볼까요, 대리님? 알테오젠부터 보시죠. 네, 알테오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있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첫 대규모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기술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인간 히알루론이나제 대형 변경 플랫폼 ALT B4. 이게 아무튼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서 1조 6,100억 원대 팔렸다고 하는데 어떤 기술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부를 때 앞에 ALT는 이제 알테오젠 약자이고요. 네. 뒤에 이제 B4 같은 경우 이제 해당 제품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항암 치료를 보통 저희가 하게 되면 약이 세고 치료가 힘들어서 대부분 이제 머리가 빠지고 이게 약물 치료가 힘들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이 기술 같은 거 이제 정맥으로 주사를 맞아서 이런 항암 치료를 이제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진짜 상용화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입원을 하거나 이런 좀 힘든 치료를 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자가 치료까지도 이제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오늘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이게 1조 이제 거의 중반 정도 이제 1조 6,100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네, 이제 하는 게 최대 이제 계약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제 이게 최대치예요? 네, 최대치입니다. 이게 그만큼 해서 받은 건 아니고 선수금은 한 130억 정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조건은 뭐냐면 이게 5년 안에 해당 이제 변형을 해서 이거를 실질적인 이제 개발까지 이어져 가야 맥스로 이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제일 리스크는 아무래도 5년 안에 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를 정상적으로 활용을 못 한다는 건데 대부분 활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포트들에서 지금 이제 가격을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내놓는 게 지금 대부분 이제 7만 원 수준에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KB증권에서도 목표가 7만 2천 원 정도로 상향 조정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상한가 가정을 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11% 정도 달성하면 바로 끝이거든요. 이거를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참 헷갈립니다. 그럼 대리님은 무슨 의견 가지고 계시고 위로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까지 알려주세요. 지금 일단 아무리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도 네. 대부분 지금 1조 이상의 시장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가 6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그래도 내일은 10% 정도는 더 오르는 대략적인 한 7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매수를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수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7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흐름 확인해 볼 거예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출판사 볼게요. 이 종목
지난주에 다른 주임님이랑 살펴봤던 종목인데 그때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우리 대리님도 매수 의견 주실 건가요? 네, 의견은 일단 매수 의견 드리고 있고요.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워낙 변동성이 심해요. 지금 심하기 때문에 요즘에 같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팽수 관련 이슈. 팽하 요거. 네, 팽하 이제 관련 이슈로 해서 이제 뭐 관련 유엔젤이나 예스24나 삼성출판사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누가 또 컨텐츠 대장주로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리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존 이제 미국 시리즈물로 방영을 하고 있는 모 회사와 이제 관계를 이제 체결을 맺고 난 다음 이번에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이제 넷플릭스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지금 다시 살짝 좀 떨어졌는데 해당 부분은 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계속 주가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호가를 서로 밀고 올리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들은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서 리스크를 낮추자. 그렇죠. 리스크를 낮춘 다음에 평균 단가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이거를 내가 지금 단순히 들어갔다가 호가가 밀면서 들어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를 하고 이렇게 가격 변동이 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리 팔 가격에 항상 주문을 미리 걸어 놓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매매 전략 주신 김에 가격 라인도 한번 정확히 해보자고요. 네. 저 같으면 이거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트레이딩 전략 관점에서 워낙 또 잘 하시니까 가격 라인 알려주시죠. 얼마에 들어가서 위로 얼마나 보고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 지켜야 좋을까요? 지금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매수요? 네, 네. 지금 매수를 해서 아무래도 가격 변동폭이 좀 크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재료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네. 팔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료는 결국엔 이제 아기상어가 얼만큼 흥행을 하고 다음 연도에 이제 자회사인 이제 스마트 스터디가 얼마의 가치로 얼만큼 오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어도 다음에 혹시 스마트 스터디의 가치가 지금 한 3천억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삼성출판사가 800억 수준입니다. 근데 추후에 혹시 스마트 스터디가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의 가치도 이제 계산을 해서 매도 가격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 수준에서 한 23,0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이제 추세상으로 봤을 때 한 16,000원 정도 가면 좀 추세가 꺾이기 때문에 손절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23,000원 목표 주가 설정을 해주셨는데 그럼 곁다리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니 네. 스마트 스터디가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있잖아요. 아기상어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근데 장외거래 가가지고 스마트 스터디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장외 주식 같은 경우에 또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보통 그게 더 물량을- 직접적이잖아요, 그쵸. 사실. 근데 물량을 보통 장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못 구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입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이 장외 주식을 스마트 스터디를 얼마에 사야겠냐인데 제가 얼마에 사겠다고 해도 장외 주식에서 그만큼 또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장외 주식의 단점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 가장 쉽게 살 수 있는 거는 삼성출판사이고 추후에 이제 상장 관련 이제 주관사가 잡히고 IPO 얘기가 나올 땐 그때 이제 공모 관련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수 자체가 쉽진 않아 보인다고 하시네요. 더 편의성을 위해서 삼성출판사 매수하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세경 하이테크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오늘 뭐 20% 이상 급등하고 인기 검색어 상위에 랭크가 될 정도로 뜨거운 종목인데 그 사이에 또 상승폭을 낮췄네요. 14.41%까지요. 4만 원 이탈하면서 38,5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도 변동성 너무 심해요. 그렇죠? 네, 지금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 이제 오늘까지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된다고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준가 33,650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2배로 단순 계산해서 이제 올라가는 걸 생각해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원래 무상증자, 뭐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매수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매도하고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 이제 과거 이제 대주주 쪽 관련해서 뭐 무상증자를 했을 때 뭐 지분 변동 관련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회사가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나온 부분이 없어요. 항상 재료를 얘기를 드릴 때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예상과 예측을 해야 되는데 해당 부분은 따로 예상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그래도 저는 이제 매수 의견을 가지고 왔는데 아니 앞으로 방향성 확인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매수 의견 주시는 거 좀 던지시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래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알겠어요. 되는데 네, 뭔가요? 이제 무상증자 관련 재료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약간 좀 뚜렷하지 않은 거고 네. 회사 자체의 이제 펀더멘털이나 이런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익숙치가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없었어요. 네, 스마트폰. 이제 군대 전역하고 오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썼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스마트폰 쪽 관련해서 이슈는 아무래도 폴더블폰 쪽 관련 이슈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잘 팔리고 있고 해당 부분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성을 이어갈 것이고 이어갔을 때 가장 좀 수혜를 볼 게 아무래도 세경 하이테크 쪽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증자 관련 이슈로 좀 많이 급등을 했으나 추후에는 이제 폴더블 쪽 이슈가 계속 있으면서 좀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단기 급등 피로감은 있지만 그래도 성장성 보면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바라보셨는데 매수 의견으로 판단을 해보고 그럼 가격 라인 알려주시죠. 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 이제 목표가 42,000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급등을 해서 이제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그러게요. 뭐 아까- 이거 눌림목 네. 매수 관점이신 건가요, 그럼? 제가 원래 목표가를 설정해서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좀 갭이 별로 크지 않는데 그래도 42,000원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거나 딱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수준 오르는 것도 충분히 노려보고 매수를 할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정도 수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후에 목표가 달성을 하면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MC넥스인데요. 5G나 폴더블 폰의 더블 모멘텀으로 내년 성장성까지 우수할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휴대폰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이고 또 대형 고객사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이게 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네 안 받네 이거 판단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불과 또 얼마 전에 언급했던 이제 LG노텍과 좀 비슷한 이슈인데요.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 쪽 관련해서 LG노텍을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 쪽 중저가 핸드폰에 납품하는 부품류를 대부분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 이슈가 있는 건데 실질적인 이슈는 똑같습니다. 이번 올해 이제 실적이 1조 한 3천억 정도 매출액이 나오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LG노텍과 차이는 애플 쪽에 납품을 해서 수익을 얻느냐 아니면 삼성전자 중저가 쪽 핸드폰에 납품해서 매출을 보느냐 좀 차이 같은데 해당 이슈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저가 폰보다 이 아이폰이 워낙 비싸니까 고가 쪽으로 매출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굳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폰이 핸드폰이 비싼 건 맞지만 LG노텍이 왜 더 부각이 됐었냐면 기존의 핸드폰 들어갔던 것보다 이번에 얘기하죠.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면서 해당 카메라 부품에 대한 마진이 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기존의 애플 핸드폰에 납품을 했었어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리즈에 납품을 했을 때 더 단가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더 실적이 잘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이 MC넥스보다 더 유망해 보이시는 거죠? LG 이노텍이 더 좋다. 그렇죠? 굳이 이제 두 개를 비교하자면 LG이노텍 쪽이 조금 더 유망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전체적인 수혜는 같이 볼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 조금 더 유망한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휴대폰 부품 사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LG 이노텍 더 좋다고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MC넥스 좋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MC넥스 가격 전략까지 듣고 갑시다. 네, MC맥스 가격 같은 게 이제 목표가 32,000원에 손절가 24,000원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 매수가 10월 초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LG이노텍과 조금 다른 거는 추후에 재료가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를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 말고 현대모비스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주셨던 자동차 카메라 쪽 이슈인데 자동차 카메라 쪽 매출이 아직 한 자리대밖에 되지는 않지만 이제 2023년이나 이제 더 넘어갔을 때는 해외에서는 이런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해당 기술을 안전성으로 같이 엮어서 무조건 탑재를 하게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법안들이 추후에 통과가 되고 한국 시장까지 오게 되면 거기서는 지금 가장 MC넥스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인기 있는 이유 메리츠 종근증권 영업부 김규태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